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재개발 사업에서의 보상에 관하여 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재개발 사업에서의 보상, 보다 더 구체적으로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김박사 부동산 영어 이야기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특히 영업손실 보상 대상 및 그 평가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이주를 지연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영업손실 보상 문제이며, 영업손실 보상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영업손실 보상 대상 및 평가 방법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정리를 통하여 과연 자신들이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 평가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파악하셔서 서로 간에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빨리 불식시켜서 빠른 이주, 그리고 빠른 착공 등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개발 사업 성공을 거둘 수가 있겠죠. 그런 바람으로서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만남에서는 영업손실 보상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해 나갈 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보상 대상을 정리할 것이고요. 두 번째, 그 평가 방법을 정리할 것입니다. 이미 약속드렸던 내용이니까 이쯤 해두고 나머지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손실 보상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식 약칭으로는 토지보상법이라고 불리죠. 그 법률 제7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토지보상법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제1항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영업이익이고 나머지 하나는 시설의 이전 비용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2항과 3항은 편의상 생략하겠습니다. 제4항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이게 중요하죠. 보상액입니다. 금액입니다. 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이를 시행규칙이라 부르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제45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잠시 후 확인할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시행규칙 제45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제45조는 영업손실의 보상 대상인 영업에 관하여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하였던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두 가지 호가 있는데요. 제1호와 제2호, 이 두 가지 호 모두에 해당하여야만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업 인정 고시일, 이건 다시 한번 재정리할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 인정 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의 가로 속에 있는 내용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 형질 변경 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이 되어야만 적법한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요,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서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단서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편의상 무시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2호입니다.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 인정 고시일 등 전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잠시 후에 보다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 인정 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서, 물론 허가가 필요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신고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허가 등이라는 것은 허가나 신고 등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이쯤 해두죠. 받아서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약속대로 시행규칙 제45조에 대한 보다 더 구체화된 요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바로 시행규칙 제45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이 편찬한 2018년 토지수용 업무 편람 제5장 재결 기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정리 내용 요약해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권 보상 대상 영업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입니다. 방금 전에 확인하였던 시행규칙 제45조를 보다 더 구체화시켜 정리해 두었다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요건 등에 기초하여서, 또한 시행규칙 제45조에 기초하여서 국토교통부 민원 회신에 적용시켜 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쯤 해두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적 요건입니다. 방금 전에도 보았던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전부터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만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서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인정 고시일 등이라는 것은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물론 제1항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이 장소적 요건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적법한 장소에서 행하는 영업이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시설적 요건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행하는 영업이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 요건이 계속성 요건입니다.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허가 등의 요건입니다.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사업인정 고시일, 사업인정 고시일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제 손실보상 인정 시점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 규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식 약칭으로는 도시정비법이죠. 도시정비법 제65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에 관하여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1항과 제2항 간략하게 정리하고요. 편의상 제3항, 제4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1항입니다. 정비구역에서 말입니다.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에는 영업권 등도 포함되겠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지상권 등도 포함될 것이고요. 자,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즉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바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라는 겁니다. 끌어들여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 정비사업에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있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 바로 시행령을 나타내고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제1항에 따라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그런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이제 드디어 나타났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있은 때는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물론 다른 규정이 지금 있습니다만,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이 손실보상 인정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는요 따로 정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3항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요, 보상 대상자의 인정 시점은 공람 공고일로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법령상의 충돌이 생기고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건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참고 표시 내용을 이해한다면 쉽게 해결이 되는 내용이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해둘 필요가 있는데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다음 화면에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겁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법률 제11293호입니다. 제40조 내용에 그에 해당하는 시행령, 바로 대통령령이죠. 제24007호의 제44조 2, 그리고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06호입니다. 의 제9조의 2, 제9조의 2에 따라 보면은 이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약속대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시행규칙 제9조의 2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시행일이 나타날 것인데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고해 드렸던 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06호입니다. 이는 2012년 중요한 기준일이 나타나고 있죠. 2012년 8월 2일 개정되어 시행된 것으로서 바로 제9조의 2입니다. 이러한 제9조의 2에 손실보상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편의상 제1항과 제3항 생략하고요. 제2항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제2항은 바로 2012년 8월 2일 신설된 것입니다. 새로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말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의 사업인정고실 등은 공람공고일로 본다라고 바로 2012년 8월 2일 비로소 이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2년 8월 2일 전이라면은 바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 말입니다. 전이라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 2012년 8월 2일 이후라면은 그날까지 포함하여서 그 이후라면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영업손실보상 대상자를 인정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영업손실보상 대상자 인정 시점 요약 정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사업인정고실 이후 이전을 하였을 때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요, 대법원 2012년 12월 27일 선고 2011 두 27827 판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업손실 대상 여부는 말입니다. 사업인정 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그 이후에 이전한 것은 전혀 문제 없다라고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규정을 충실하게 해석하여서 판단한 명판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영업손실 보상이 된 후에 이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이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대법원 판결이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영업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의 휴업 등에 관한 손실의 평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복잡하게 정리할 이유 없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아마 제5항일 것이고요. 이러한 제5항은요, 한국부동산원의 휴업보상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면은 이런 거 억지로 적용시켜서 금액을 산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제1항부터 핵심적인 내용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말입니다.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요,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에다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감안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1호입니다.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이 있을 것이고요. 제2호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도 감안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3호 이전 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 비용 또한 합산될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2항입니다. 단서가 있긴 합니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의상 제3, 4항 그리고 6, 7항 생략하고요. 제5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은요, 개인 영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영업으로서요,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가계조사 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잠시 후 간단하게 계산해내는 방법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 가로 속에 있는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그런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2항과 맥이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에 미달하는 그런 경우에는 말입니다. 바로 그 가계 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최소한 이건 보장해 주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저가 되더라도 이건 보장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쯤 해두고 약속드렸던 대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한국부동산원의 휴업보상 자동계산기 활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고드렸던 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5항과 관련된 한국부동산원의 휴업보상 규정 중 개인의 휴업기간 영업이익 하한액
예, 최소한 이건 주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안액 산정을 하는 계산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입력을 시킨다면은 휴업기간은 4개월을 잡으면 되겠죠. 이것만 입력시킨다면은 자동적으로 그 산정액이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이쯤 해두죠. 그래서 이러한 영업 손실 보상에 관련된 분들은요, 이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하여서 서로 간에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켜 빠른 이주, 빠른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서 사업 성공에 기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성공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다 좋은 조합이고 다 좋은 조합원님들일 테니까 말입니다. 이쯤 해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